법제처 홈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올라 있는데 5천 건이 넘는 의견이 이미 달렸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나 공동명의까지 세금 올리는 건 문제다 등등의 여러 의견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럴 만도 한 게 서울 수도권에서 집주인이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전월세로 빌려준 경우가 210만 가구입니다. 다주택자가 섞여 있어서 이걸 걸러내고 비거주 1주택자만 따지면 한 100만 명 안팎이 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이 비거주 1주택자가 갑자기 주요 과세 대상이 됐죠.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을 간 넘는 집을 가진 경우에 거주를 하면 종부세가 없지만 비거주는 앞으로 185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이직이나 육아 문제 이런 걸로 비거주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그럴 때마다 이사를 하라는 거냐? 20억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이사를 하면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1억 가까이 빠지는데 이걸 지금 나보고 내라는 거냐? 불만이 나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문제도 있죠. 지금은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비거주를 해도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를 해주는데 앞으로 이게 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단독명의일 때보다도 오히려 적습니다. 집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깎아주겠다고 6년 전에 2020년에 국회에서 법을 고친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서울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동명의로 돌린 사람이 지금 150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 공동명의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얼마를 더 내는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의평가, 분석을 했다면서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이유를 다양하게 늘려주겠다. 공동명의도 한 사람 이름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수습책과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분석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한 뒤에 국민들한테 정책을 내놨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 후배들을 위해 아파트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를 운영하다 1,000만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았던 교사가 해당 기숙사 운영을 끝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창환 인하대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교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무료 기숙사 운영을 중단한다며 현재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 학생 1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인천 미추홀구의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해왔습니다. 30여 년 전 어려운 형편으로 25톤 트럭을 몰아 학비를 마련했던 자신과 같은 학생들이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전남 목포와 충남 서산 등 전국에서 모인 50여 명의 학생이 이곳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김 교감에게 2021년에서 2022년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 원이 부과되면서 기숙사 운영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시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넘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김 교감은 무료 기숙사 2채 등 본인 명의 소유 부동산 가격이 6억 원을 넘기면서 부과 대상이 됐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써가며 종부세를 납부했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기숙사를 이용했던 졸업생들은 종부세 감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세무당국에 제출했습니다. 3년 넘게 기숙사를 이용했다는 한 학생은 탄원서를 통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비용은 학기에 120만 원이 넘어 큰 부담이었다며 선배님께서는 보증금이나 월세는커녕 쌀과 생필품까지 챙겨주시며 오로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님께서 개인적인 투기나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이 집들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학생이 증명한다고 탄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구제 방안을 모색하려 김 교감이 지난 20여 년간 인하대와 총동문회를 통해 장학금 7천여만 원 등을 기부한 내용을 세무당국에 보냈습니다. 세무당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감면을 검토했으나 결국 종부세를 감면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